네,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유망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광화문금융센터 신영무 기사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속에서 유망주를 찾아오셨을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우주항공 쪽 그 미국에서 ETF 항공 ETF 이제 드디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연초에 굉장히 좀 뜨거웠던 핫했던 섹터인데 이제 이쪽 섹터를 한 번쯤 이제 되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 이쪽 섹터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녁에 어제 저녁부터 이제 아마 우주항공 ETF가 미국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아마 오늘부터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아크 인베스트먼트죠. 여기서 이제 오늘 이제 리스트를 공개를 했는데 뭐 방산주도 상당히 많았고요. 특히 GPS 책에 그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게 이제 GPS 칩 1위를 하는 업체가 지금 가장 비중이 높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미국 ETF긴 하지만 그 아크 인베스트에서 들어가는 이런 어떤 투자 비중들이 우리나라 이런 항공 우주주에도 굉장히 좀 민감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히 이제 1월에 우주항공 ETF 만든다는 그 뉴스가 나온 이후로 관련된 종목들이 한 20%에서 40%까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 그래서 좀 이쪽 부분을 계속 파악해야 될 것 같고 뭐 지난주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 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격상을 시켰고 그 자리에서 이제 마지막 발사체 최종 시험도 그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뭐 인공위성을 쏜다든지 발사체를 쐈을 때 아무래도 이제 발사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인공위성만 위에 살짝 싣고 발사체는 이제 다른 나라의 어떤 발사체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됐는데 올해 10월에 이제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발사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게 성공된다고 하면은 아마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적인 발사체를 갖는 그런 국가의 지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내내 계속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부각될 것 같다. 그래서 이쪽은 물론 지금 시장 트렌드가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성장 섹터는 일단 비싸다는 인식이 있지만 그렇지만 올해를 봤을 때는 이 열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우주항공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을 했는데 관련한 종목들은 사실 고점 대비 좀 조정폭이 깊거든요. 네. 그래서 좀 잘 버티고 있거나 우리가 관심 가져볼 수 있는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뭐 하나 시스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근데 하나 시스템 오늘 앞서서도 좀 관심주로 말씀해 주신 바 있거든요. 유상증자 어제 이제 유상증자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내용 같아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유상증자가 보면은 이제 기업이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주들한테 좀 돈을 받아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그리고 뭐 시설 자금으로도 쓰기도 하고 운용 자금으로 쓰기도 하는 그런 흐름인데 뭐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번 유상증자는 어떤 하나 그룹의 미래 산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의 의지가 좀 드러나지 않았는가. 왜냐면은 지금 이번 유상증자의 주도가 결론적으로 하나 그룹 주도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1조 정도의 그 자금 규모는 하나 그룹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한 2천억 정도 자금 규모로 봤을 때 2천억 정도만 이제 그 기관이나 주주들한테 돌아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 성장 산업을 위해서 하나 그룹이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겠고 특히 지금 투자 부분으로 보면은 M&A 관련된 투자 부분 이슈가 한 7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발사체라든지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되게 집중돼 있을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좀 자세하게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하나 시스템이 오버의 지분을 한 30% 들고 있고 뭐 어제 이제 이슈가 되긴 했지만 뭐 100% 지분을 인수하겠다. 이제 그게 이제 루머로 이제 판명되긴 했지만 아니라고 또 공시를 했죠. 근데 그만큼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아크 그 인베스트의 우주항공 ETF 말씀드리면서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그 방산 기업들이거든요. 그 이유는 왜냐면은 결론적으로 기존의 이 우주항공이라는 것이 민간 기업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워낙 단위가 세니까 당연히 그러면 방산 기업들이 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우주항공 분야를 과연 우리나라에서 진행한다고 민간 기업이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어느 그룹에서 과연 손을 댈 수 있겠는가?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안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 그룹 자체가 방산 회사라는 그런 이미지가 강하지만 이제 우주항공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아시아로 확대한다고 하면 아시아에서도 이렇게 하나 그룹처럼
우주항공 분야로 지금 어떤 기업의 성장 동력을 가져갈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좀 주가에는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주가가 뭐 약간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CS 윈드 같은 경우에 성장단에 있는 회사들의 유상증자는 굉장히 좋은 그 향후에는 좋은 그림으로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네. 수가 있겠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하나 시스템을 보는 게 더 낫나요? 그 왜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에 유상증자의 어떤 그 자금 이 형태가 네. 굉장히 우주항공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분야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좋지만 하나 시스템이 시스템 좀 더 쪽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같이 얘기하면서 나온 게 이제 30년 정도까지 우주항공 분야에서 한 11조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위성통신 분야에서도 한 5조에서 6조 정도. 그러니까 지금 올해 하나 시스템의 매출을 뭐 맥심으로 아주 잘 봐준다고 했을 때 2조 정도인데 향후에 10년 이후에는 지금보다 7배에서 8배 정도의 어떤 매출을 올리겠다는 어떤 자신감을 피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유상증자 관련돼서는 뭐 노이즈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굉장히 좋은 그런 상당히 좀 이번 유상증자의 자금이 어떤 사용처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봤을 때는 좀 하나 시스템을 이후에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네. 이제 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 시스템을 얘기하면서 자꾸 이 이동관 그 사장의 그 얘기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후계 구도에 있어서도 향후에 어떤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하나 그룹의 어떤 그런 좀 여러 가지 이런 힘들이 이런 우주항공 분야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하나 시스템은 방산 부분에 되게 강점이 있고요. 특히 19년도, 20년도 매출액 보시면 아시면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산 부분에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져가면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떤 프리미엄 요인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7,000원을 말씀드리는데 네. 어떻게 됐건 간에 유상증자 되면 이 주가에 이제 희석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는 지금 현재 이제 유상증자 전에 지금 가격 대비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분석이 되는지 상승 전환에 나서고 있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목표가 23,000원 또 제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공략준 좀 작은 종목 안에서 꼽아오셨다고요. 그 세트레가입니다. 네, 또 하나 쭉. 예, 뭐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왜냐면 아시겠지만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위성 시스템 뭐 개발하고 뭐 서비스하는 그런 회사였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연초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을 30% 정도로 이제는 뭐 가져왔죠. 근데 원래부터 그 세트레가이는 하나 그룹에 인수되기 전부터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회사였습니다. 연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30%에서 40% 정도 계속 꾸준히 성장하는 그런 회사였고요. 특히 뭐 이 세트레가이가 소형 위성 쪽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어요. 네. 뭐 소형 위성 딱 하시면 여러분들도 그냥 딱 생각나시겠지만 저궤도 위성이 지금 소형화가 되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인공위성 분야를 굉장히 강점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자꾸 하나 시스템 뭐 UAM 같은 뭐 도시명 그 어떤 뭐 모빌리티라든지 그 항공 쪽도 가서 얘기하면서 또 이런 인공위성까지 같이 얘기하냐면 결론적으로 그것이 통신으로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네. 것이죠. 그러려면 또 인공위성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기업에서 이런 정도의 큰 그림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은 하나 그룹이 전 유일하다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협업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후광 효과도 있겠지만 하나 시스템이 인공위성 분야를 좀 더 중점적으로 뒀을 때 그럼 그런 것에 대한 후광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올해도 뭐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성장하는 그런 그림인데 근데 이건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우주항공 분야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하기 전에 어떤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까지 만약에 붙여준다고 하면 그래서 어저께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유상증자가 발표가 됐을 때 세트레가이가 주가가 반응을 했거든요. 한 5% 정도, 6% 정도 반응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세트레가이도 같은 단에서 좀 놓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세트레가이도 한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그리고 전고점 수준. 네. 저는 뭐 그 이상 보고 있습니다. 근데 손절가는 한 5만 4천 원 정도로 보고 좀 꾸준하게 관심 있게 네.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의 이런 우주항공 쪽에서의 강점과 더불어서 이제 세트레가이까지 함께 또 관심을 가져보자. 오늘 한화 시스템과 함께 세트레가이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함께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신용무 기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